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채용에 올인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뭐 지금도 안 그렇다 시기는 아니고 맨날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할 얘기 별로 없고.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드려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 보고서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다뤄드리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작년에도 뭐 각종 부자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부자 보고서들이 가십거리로 되게 보긴 좋은데, 부자 보고서 막 되게 길어요. 뭐 한 보면은 KB 건데 뭐 한 37페이지 돼요. 그럼 핵심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총자산이 100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한더라. 자산을 어떻게 키웠냐? 사업소득을 키운 사람들이 절반이 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지루하니까. 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자산 100억 넘는 분들은 한 42만 명 된다. 이 중에 70%는 수도권에 산다.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우리 또 이 가상자산 조사 좋아하잖아. 디지털 자산. 부자들의 8%만 디지털 자산 투자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총 92%는 디지털 자산 투자해본 적도 없다는 소리예요. 저요? 저도 없어요. 60% 정도는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 왜냐면 부자들이 보기에는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폰지 같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이 8억 정도 되더라.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8억 정도는 자산이 생겼을 때 이제는 투자를 공부해 볼까라는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버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빨라 라고 생각해서 투자에 좀 인색하던 시기가 꽤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약간의 후회는 하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에게서 투자라는 건 시야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남이 일하는 방식을 보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일하는 섹터에 투자할 때도 있고 아예 다른 섹터에 투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투자는 꼭 해보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투자가 내가 내 일을 잘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다음에가 좋지, 이것도 안 됐는데 둘 다 하면 수박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집을 사려면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가? 여기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집이 있는 경우, 2번 집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집이 있는 사람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 부동산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은, 나는 바닥에서 살 거야,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처럼 새로운 기술이 얼마까지 가는지 알면 그 전날 팔면 돼. 우리 아나요? 몰라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기는 이래요.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올라타셔도 늦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답일 거예요. 저는 집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봅시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할게요. 우리 집이 7억이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집은 한 12억이야. 근데 이게 부동산에 내렸어. 그래서 우리 집이 5억이 됐어. 한 30% 빠진 거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집은 그래도 이만큼 빠졌겠죠. 그래서 똑같이 30%씩 빠졌다고 하면 둘 간의 갭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죠. 이게 상급지 이동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산이라는 건 이걸 절대 명목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집이 빠졌으니까 못 팔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건 좀 더 많이 빠졌어.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거 내려놓고 여기로 넘어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급지 이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반전을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상급지가 먼저 갈까요? 하급지가 먼저 갈까요? 상급지가 먼저 가. 상급지가 먼저 가면 나 이걸로 가고 싶었잖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먼저 가고 얘가 늦게 가니까 얘 싸게 파고 얘 비싸게 사야 되잖아. 못 가. 상급지 이동은 하락하는 시기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이게 말이 그렇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너무 고통스럽긴 해요. 고통스럽긴 한데 답은 정해져 있다. 집이 없는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반등하나 봐요 하고 한 분기 정도를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프를 항상 보면 뭐 매끈하게 이런 그래프가 어딨어요. 이렇게 움직이잖아. 한 분기 정도는 조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나 없으니까. 없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좀 내려갔다 올라가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면 더 쫄리거든요. 부동산이 없다는 뜻은 첫 집일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시고 한 분기 정도는 지속적인 패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9억 이하 대출건들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내용도 없이 다 대출 사기고 DSR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사야 되냐고 또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본 사람이 신혼부부였는데, 신혼부부한테는 이런 욕심이 있어. 나도 이해하는데
새 집 좀 좋은 집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거야. 그것만 깨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집의 수명주기를 한 30년이라고 보면 1년부터 10년까지는 새 집이에요. 신축이라고 하죠. 10년부터 20년까지는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예요. 집에 대한 사용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20년이 넘고 5년쯤 되면 반등하기 시작해. 왜? 이거는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니까 다시 부시고 새 걸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혼부부는 어디 들어가시면 좋냐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구축을 좀 들어가셔서 우리는 약간 몸테크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아요. 왜 제가 이런 걸 권유해 드리냐면 서울에 15년 정도 묵은 데서 작은 집인데 교통은 좋은 동네, 이런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관악구, 동작구 이런 쪽들, 그러면 CBD권역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줄이고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과 입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집은 줄여도 되고 늙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동산 전문가고 2년 3년마다 단타로 착착착 옮겨 다닐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 3.5% 4% 수준일 때, 대출금리 그 정도 수준일 때 서울 시내에 있는 4인 가족 기준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억 1천만 원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자 감당을 할 수 있는 돈이 8, 9억쯤 돼요. 이 밑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집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뜻이야. 7, 8, 9억 정도 범위로 집은 좀 줄이고 좀 오래됐어도 갖고 있으면 이건 안전자산에 가깝다. 현재 CPI 상황, 지지난주쯤 미국 CPI 인덱스가 나왔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으로 나왔다는 건 엄청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됐는데 그냥 둔화가 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내용이 좋아요. 음식이랑 주거를 빼면 다 완전 쭉쭉쭉쭉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올해 2023년이죠. 6월, 7월쯤 가면 우리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거의 꼭지에 왔다고 보고요. 오늘이 23년 1월 19일인데 오늘 날짜로 3일째 지금 수지금리가 매우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작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시장 조달금리가 올라간 것보다 대출금리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행들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해가지고 돈잔치를 좀 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정부가 좀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야,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니들 아직도 돈잔치 하냐? 쭉쭉 빼! 그러니까 금리 상황은 앞으로 가면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뜨고 우리나라는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눌렀어요. 사실은 전기값도 조금 올려줘야 되고 난방비도 조금 올려줘야 되지만 지금 한 번에 올리면 인플레이션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뚝뚝뚝뚝 눌러놨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올해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겠지만 작년처럼 심하지는 않고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언하건대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나간다. 아마 3월쯤 되면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드머니를 불리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뭔가? 이런 거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활동을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인컴의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자, 지속적인 인컴이 뭡니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늘려가는 건데 이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 근로소득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이 높은 어떤 투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어떤 투자, 이게 월세가 됐던 배당이 됐던 이걸 차지하고 저는 압도적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늘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와닿는 건 근로소득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연봉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을 잘하거나 차별화해서 하면 되겠지. 내가 다른 부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연봉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게 5배는 값져요. 연봉 4,000만 원짜리 친구랑 3,000만 원 버는데 부업 1,000만 원 버는 친구랑은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얘기예요. 한 10대 1의 조건으로 이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이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건 더 좋은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부자보고서에서 종잣돈이 8억이라고 찍었다라는 의미는 투자도 조금씩 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돈이 없기 전에는 투자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늘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돈 먹고 돈 먹는 게임인 줄 아시는데 내가 보는 인사이트와 해안만큼 좀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투자도 내가 잘하는 동네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제 영상 중에 이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돈을 좀 써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자극적인 주제니까 악플이 엄청 달리는 거야. 왜 돈을 쓰라고 했냐면 제가 돈이 많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은 벌 수 있는데 사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쓰라고 했던 이유는
경험을 돈 주고 사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맞아요. 젊었을 때 언제 무슨 100만 원씩 모아서 8억을 모아. 그러지 말고 급여라는 게 좀 이렇게 느는 시기들이 있어. 그래서 요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여행도 가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 사서 좀 써보고 운동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당신의 평생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볼 줄 알아야 투자를 하지. 남들 따라서 뭐 돈 넣으면 투자해갖고 뭐 대박 벌었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고 경험적 산물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써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다 쓰라고 했냐면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비라는 게 있어요. 30대 이전에 근로소득이 다들 얼마 안 돼. 근데 그 반잘라고 저축하면 이 기본이 충족이 안 돼. 경험은커녕 당시의 삶 자체를 축소하는 게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흥청망청 어디 명품을 좋아해서 사고 비싼 술을 사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경험에 투자해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